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 시장부터 잠깐 볼 텐데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시각과 앞서 이제 대표님 보셨던 시각들이 조금 차이는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계속 이전부터 강조 드렸던 거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현금이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상황들인데 또 보시던 지표와 흐름들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 미국의 뭐 다른 거보다 다우 지수를 보게 되면 다우 지수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한번 밑으로 깨질 듯하다가 돌렸습니다. 이런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위에서 계속 뭔가 돌리려는 상황. 그리고 또 다우 지수의 구성 종목을 봤을 때는 일단 뭐 한 30개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패턴을 보면은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필수 소비재 쪽으로 뭔가 살아나려는 분위기 쪽은 좀 강한 게 다우 지수겠죠. 그래서 좀 왜곡은 있다. 그러니까 즉 다우와 나스닥이 서로 끝판왕이죠. 네, 전혀 다릅니다. 하락한 부분들도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나스닥을 보게 되면 가장 지난 이제 임 대표님과 가장 또 많이 봤을 때가 이런 자리들이죠. 일단은 지지한다. 지지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지를 이런 자리 쪽에서 벌써 다중적으로 지지를 했으면 위쪽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위쪽을 돌파하는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거 계속 뭔가를 시도하는데 연준도 마음에 안 들고 내년에 대한 뭐 경기 얘기들도 마음에 안 들고 몰라 그냥 일단 놔버려. 이게 나오는 상황들이죠. 놔버렸는데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추세가 이제 지난번 저점 때 만선을 잠깐 지키고 올라왔던 어떻게 보면 좀 추세대 이쪽에서 쭉 그어보게 되면 거기까지 이탈했다가 한 번 이탈하니까 이거 이탈 아니야. 좀 정신 차려 하고 한번 확 돌리죠. 돌리는데 또 어떻습니까? 맞죠? 이 저항권에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이거를 좋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일단 1300선 쪽으로 1300선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이거 만약에 깨지게 되면 그냥 만 이탈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의 만 이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 번에는 이탈하는 거 좀 너무하잖아 라는 쪽에서 일단 변화가 들어온 거 거기다가 크리스마스인데 이거 너무하잖아 이런 쪽의 반응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오면서 이어지지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 나스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준점 55일선 밑에입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보기보단 지금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게 더 우선인 것 같고요. 게다가 추세대 쪽으로 시도했다가 다시 탁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결론은 지금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하향되기 시작하네요. 이런 자리들과 추세선에 맞춰준 가격대를 쪽에서 들어왔다가 내려가는 거. 이걸 바라보는 저희 심장도 마찬가지고 심정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계속 아래쪽으로 타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볼까요? 네,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벌써 월봉은 장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을 일단은 지지를 했죠. 지지를 했다가 돌립니다. 또 테스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300선 딱 요 자리네요. 요 자리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만선은 물론이거니와 저 밑에를 한번 구경하고 밑으로 구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지금 약간 보신 자체가 그러지 않나요? 이거 지지할 거야. 지지하면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위태위태한데 이거 밑으로 한번 확인했다가 돌아와야 좀 단단한 거 아니야? 라는 게 두 번째. 아니면 모르겠고 여기서 그냥 횡보하겠다. 세 번째. 자, 1, 2, 3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보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관건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안 나와서 그렇지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기조와 좀 금리가 다시 반등하는 기조와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주들의 동향들 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달러 강세 때문에 위축됐던 기업들 심리가 조금 살아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금리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다시 반등 쪽으로 나오면서 높은 상황. 이게 지금 어디서 촉발됐냐면은 일본 쪽에서 촉발됐죠. 그래서 아마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우리도 금리를 인상한다 쪽으로 금리 인상, 금리 정책이 변한다 쪽으로 이제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내년 3월 달인가 4월 달에 임기가 만개되는 이 거의 슈퍼 비둘기 형님, 네, 구로다 총재가 사임을 하고 다음 이제 누가 잡았던 간에 기존에 이어갔던 아베노믹스의 차원들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란 쪽은 부담이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엔저는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엔저를 바탕으로 나왔던 자금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그러면 이거 아닌가 봐 싶으면서 엔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뻗었던 자금들의 동향들이 회수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엔 정리되고 나머지 자산들 팔고 이런 과정들이 나왔었을 때 이것도 하나의 금융시장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엔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요 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왜 시장이 이렇게 약하지? 라고 하는 뭔가 자산들이 움츠러드는 현상들이 퍽퍽퍽 터집니다. 이게 또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내년 또 1분기? 이런 정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부정적인, 앞서서는 긍정적인 얘기만 드리다가 또 뒤에서는 부정적인 얘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의 뷰가 그렇게 다르다는 쪽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전략을 대처하는 것과 아니야 이제 무조건 밀리게 되면 사야 돼 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근데 살리는 돈이 없네요 지금. 네, 그게 현재 벌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보게 되면 한국 증시는 고민이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어제 또 5시 40분인가 50분 또 마감, 그러니까 시간외 거래까지 마감되기 전에 그때 나왔던 게 또 이제 예산안 합의 됐다. 와가 아니라 예산안 합의 됐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손을 잡았다. 확, 손이 올라갔네요. 죄송합니다.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기했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좋습니다. 근데 이 예산안을 타결하는 과정 쪽에서 양보를 했네요. 그래서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가족합산 3대죠. 가족합산 1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너는 대주주 이렇게 딱 맞춰지게 됩니다. 대주주 요건에 걸리면은 이제 내년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이 되죠. 물론 이제 이게 올해 수익을 받느냐 아니냐보다 제가 아는 좀 현금 주식 좀 부자분들은 내가 어디 대주주? 나 그런데 올라가는 거 싫어해. 이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런 물량들이 좀 정리가 미리 되긴 했더라고요. 매년 했던 일 아니야? 라는 쪽으로 하면서 좀 정리가 되긴 했는데 혹시나 이번에 한 30억대까지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만약에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의 물량은 짧고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27일까지요. 그러니까 그때가 배당 기준일 올해 마감되는 상황들이죠. 그때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는 혹시나 또 그 정도 금액이 되는 분들 이번에 없다 아니면 또 이번에 시장이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는 쪽도 많겠지만 항상 겪어오던 과정이었습니다. 한 4년 전부터 계속 이래왔습니다. 이런 시장 가지고 장기 투자하라고요? 매년 추석 때만 넘어가게 되면 물량 주르륵 나오는 거. 이거 그대로 가게 되면 내년도 그래요. 내년도 아무리 장이 좋아도 저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11, 12 장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또 올 한해 좀 돈 벌었던 부분들 솔직히 좀 저희가 천주, 만주 사는 것보다 그런 좀 돈 좀 있으신 형님들이 10만 주, 20만 주 사는 게 훨씬 더 시장의 파장이 크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10억 넘어가네. 혹시 우리 아들도 갖고 있을 텐데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타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야 이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 8.15 모니터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거 건드려주는 정치인들을 솔직히 대놓고 후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 근데 너무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오늘 미국 시장 밀렸죠. 거기다가 양도세 관련된 쪽에서 중소형주 더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전장은 기다리세요. 오전장
추격받는 거 일단 보시는데 가장 좋은 패턴은 그러면 물량 나오는 거 우리가 항상 누가 받았지? 그러면 외국인 기관 쪽이 걔네들 쭉 내려놓는 거 그때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받는데 뭘로 받냐면은 그냥 그러니까 좋으니까 야 현금 준비해. 현금 어디 있어? Where is my money? 이렇게 해서 돈 들어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단기간 관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로 삽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을 극악무도하게 물론 이제 미니 옵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물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일으켜서 개인들 매도 나오는 거를 소화를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또 이번에 27일 지나서 이제 베이시스가 아직 현물과 선물 차이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걸 바라보고 프로그램 매수를 일으켜서 개인들 물량 나오는 걸 쭉 받았다가 아이쿠 이런 건 받아야지 싶다가 짧게 대응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내년 1월 넘어가서 개인들이 정리했던 거 다시 돌아오는 또 보통 많이 나오는 게 1월 효과잖아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서 또 돌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다가 또 아이고 매수세 들어오네 싹 붙고 그래서 이런 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딱 하나 기다렸다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이를 받으려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결국에는 받으려고 하는 걸 급하게는 안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23일 또 다음 주 24, 25, 26, 27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 계속 개인들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소화하려고 들어오느냐. 근데 반대로 반대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야 되겠죠. 보니까 이거 지금 굳이 받아야 돼? 다음 주 초까지 놔둬봐. 아예 그냥 배당 싸게 받자. 그러니까 지금 배당 받으려고 하는 기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단기적인 입장과 또 하나 지금 최근에 한국 시장이 강한 이유처럼 보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숏 커버링입니다. 올 한 해 외국인들 매도에 아직까지 뭐 올해 뭐 중간중간에 뭐 한 5조 샀다, 7조 샀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매수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외국인들 거래에 외국인들 자체적으로 거래됐던 거의 70%가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공매도를 한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고점부터 나와서 쭉 밀렸던 약 한 15개월, 16개월 동안 고점 동안에서 밀렸던 거를 외국인들은 그냥 다 매도만 했던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했던 상황들을 그대로 약간 청산하면서 정리하면서 나왔던 상황들이고 지금 또 연말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또 달러도 좀 꺾였네라고 해서 나오는 진성 매매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듯이 숏 커버링입니다. 신규 매매로 사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외국인들 조 단위로 삽니다. 5천억 조 단위로 뭉텅뭉텅 살 겁니다. 그게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이 찍었다라고 그들이 판단되길 때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는 지금 며칠 전에 왜 삼성전자인가요? 갑자기 250만 주 매수 사면서 외국인들이 쫙 들어왔던. 근데 이건 누가 하나 베팅을 한 것 같아요. 한국 시장 이 정도면 한국 시장보다 삼성전자 이 정도면 되겠는데? 라고 산 게 제가 보기엔 그런 매매가 이게 연속적으로 한 7일, 열흘 이렇게 쫙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 돌아왔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좀 살 것 같네. 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는데 지금 그런 변화 나오나요?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돌립니다. 다시 2350선 돌아갑니다. 근데 왜 외국인들 안 사요? 이게 핵심 아닌가요? 외국인들 거의 시간외까지 해서 요만큼 산 정도고 어제 시장 움직인 거는 선물 그리고 그를 통한 프로그램 매수 이게 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외국인들은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거기다가 가뜩이나 지금 자국 시장, 미국 시장이 저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회피해서 한국 시장의 위험 자산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 보자. 차트 펴봐. 이러면서 이거 대응할까요? 아직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오전은 기다리자. 그래서 오전 쪽에 선물 매수나 약간 시장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뭐 지금 괜히 받아. 야 일단 좀 자극해봐. 요거 날카로운 얘기죠. 그러면서 갑자기 선물을 한번 더 밉니다. 그러면 시장이 상승했다가 또 약간 반전 시도했다가 툭 밀려버리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전은 거의 관망으로 보셨다가 근데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어요.
네,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폭을 줄이는지 사고 싶은 종목의 대표적인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의 변화 체크하시면서 일단 보시되 지금 기준점 이탈해 있는 상황 쪽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시장 얘기 맨날 틀리는 거 뭐하러 얘기하냐. 네, 죄송합니다. 네, 시장 얘기 넘어가서 오늘 섹터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이런 장에서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강했던 섹터가 오늘 좀 움직일 만한 거 봤을 때 해운주 지금 한 일주일 정도쯤 됐나요? 해운주 쪽에서 BDI가 움직인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BDI가 고개를 들면서 움직였을 때 BDI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BCI, 그러니까 케이프를 운하를 왔다 갔다 하는 BCI, 또 BPI, 그러니까 수프라맥스 쪽, 그리고 BSI,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BCI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연관돼서 철광석, 약간 드라이버크 쪽에 연관되는 쪽이 가장 중요한데 그쪽이 움직여야 BDI가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처음에 페노션 말씀드릴 때 BDI 지수가 1300대 중반? 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자 기준으로는 1700.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 기대감이 좀 더 큰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HMM까지 컨테이너선까지 움직이는데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물동력 회복은 되면서 운임지수가 파악이 되는데 요거는 아직은 조금 좀 그런 것 같고요.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BDI 주도되는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에 따른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페노션이 맞는 것 같고요. 오늘 페노션은 밀리겠죠. 당연히 밀리는데 오늘 같은 자리 쪽에서 밀린다고 하게 되면 어디 밀릴까요? 예, 지금 아마 제 기준으로는 요 자리 한 5,900원대는 깨면 안 될 것 같고요. 5,900 안쪽까지 들어왔을 때는 한번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더 중요한 거는 페노션보다 지금 보다 보니까 페노션 말고 하나가 대한해운이 있죠. 이 무거운 대한해운마저도 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해운이 주가가 어제도 곧 약간 이거는 솔직히 여기까지 여파가 미칠까 몰랐는데 어차피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거 하나였거든요. 페노션 쪽이 하나였는데 강했다는 거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거는 네, 지금 추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BDI 지수 하나만 보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보시는데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HMM 같은데요. HMM은 지금 탄력이 좀 다르죠. 네,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상하이 SCFI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 게 아직까지 좀 더디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숏 커버링 정도까지밖에 아직은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강했으면 벌써 위로 올라왔겠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다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항공주 좋습니다. 특히 LCC가 수혜를 받는 측면들의 변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객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대형사보다는 LCC가 더 맞다라는 쪽은 보고 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다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저희도 와 이제 나가자 이렇게 추운데 동남아 가자 뭐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수요 회복되는 것도 다 괜찮고 그냥 짧은 일본이라도 갔다 오자 다 좋습니다. 한 번 갔다가 두 번 갈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부동산이 요즘 부동산 빠지는 거 보면은 놀라운데요. 지금 주간 단위로 빠지는 속도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걸 연이율로 따지잖아요. 연이율로 따지면 거의 40% 하락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지금 급하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을 보면서 나 집 한 채 그전에는 괜찮았죠.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나 집이 있는데 계속 올라. 너무 해피하다. 그냥 이런 상황 쪽에서 뭐 좀 쓸 거 없을까 그러니까 잠깐 집에 TV도 좀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쭉쭉쭉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는 상황 쪽에서 리오프닝은 됐는데 이제 내 자산들이 하나 갖고 있는 부동산 뚝뚝 빠지기 시작해요. 심리가 어떨까요? 거기다가 대출까지 껴 있어요. 심리가 어떨까요? 요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다. 라는 쪽에서 어차피 여객과 관련된 쪽 그러면 지금 봐야 될 쪽은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그러죠. 그런 거보다 개인적으로는 인바운드 쪽이 훨씬 더 낫지 않나. 물론 인바운드도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게 되면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 쪽도 있겠고. 근데 그나마 항공주는 여객이 초기에 막 회복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중기적으로는 좀 계속 관찰하자. 계속 수요가 살아나는지는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자본금 확충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어제 움직였던 대표적인 진에어 같은 경우도 반등은 하는데 지금 자리가 그래서 N자 패턴 맞아서 막 쫓아가자라고 보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자리 제가 보기에는 1차 저항 나왔고요. 2차 저항 쪽으로 시도를 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그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완전 잠식입니다. 지금 3분기 때로 그러니까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 상황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변화들, 요거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되게 되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눌린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아마 기준은 여기 정도쯤 될 것 같아요. 한 15,000원대 중반대 이하 정도까지 해서 대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자동차 쪽. 이쪽, 그래서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안 올랐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만약에 LCC나 비행기들이 바빠지면은 이런 공항 관련된 서비스들 쪽은 주력적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근데 단,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38,000원짜리가 4,900주 거래됐습니다. 이럴 정도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자동차주 쪽에서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데 안 좋은 얘기를 더 계속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어제 같은 경우 반등은 했더라고요. 현대차, 뭐 기아 반등을 하고 약간 수급이 좋아졌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추세 살았어라고 하기는 아직 하방 압력 두텁습니다. 너무 기대를 해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까지 다 침몰 중인데 그나마 이런 자리에서 봐야 될 거는 개인적으로는 디엔 오토모티브 이 회사는 워낙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 볼게요. 이게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하다 보니까 덩치가 평소에 한 9천억대 매출 나오던 회사가 이제 3조대로 확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영업이익 자체가 900억대를 보는 게 아니라 3,900억대. 그러니까 지금 볼륨이 확 커진 상황들인데 시장이 절대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월봉을 보게 되면 그 정도쯤 가게 되면 이제 그게 반영되면서 움직였던 건데 근데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놀아야 될 거 아닐까요? 한 8만 원대 위에서 놀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시장도 정체되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움직인다. 이거는 나중에 자동차 업종이나 안정되고 나게 되면 그때는 바로 그 위에서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상황. 요거는 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자동차 업종이 변화가 나왔을 때 그것도 계속 위축될 때 한 번쯤 바라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그 정도만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급 좋았던 종목들 PNT, 대우조선해양 정도인데 오늘 종목을 너무 많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겠죠.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 이어서 저희 한국 시장의 또 고질적인 변화 또 하나 또 양도세 관련된 이슈에 따른 중소형주의 변화까지도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또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잘 견디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잘 견디시면서 오늘 대응